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 남편이 저를 주유소에 버리고 간 그 순간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올해 55살이고 서울 강남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 박진우는 저보다 3살 위인 58살입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고 25년 전부터는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연아, 차에서 내려. 진우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집에서 40km나 떨어진 경기도의 어느 주유소였습니다.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내리라고 했잖아.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뭔 소리예요? 집에 가야 하는데 왜 여기서 내리라고 해요? 수연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말하다니요.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없어. 그냥 지겹다고. 이제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어. 진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갑자기 이런 곳에서. 아니야. 여기서 끝내자. 수연아, 그동안 고마웠어. 진우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고 진우는 곧바로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방도 없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왔고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주유소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점원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친구들과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서서히 사람들과 단절시켰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편의점 점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어 형편없이 된 머리카락,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 죄송합니다.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쓰세요.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으로는 집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최민석 씨? 그는 몇 달 전 진우 회사 송년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설 경우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민석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다부진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비 맞지 마시고 제 차로 가시죠. 민석 씨가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SUV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금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우 대표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민석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수연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남편분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든지. 민석 씨의 질문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진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아,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돈도 예전보다 안 주고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라니요? 남편분이 오늘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석 씨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런 곳에 버린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집에 가보시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민석 씨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동안 민석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경찰이었는데 5년 전에 그만두고 사설 경호업체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대부분 뒤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죠? 다른 여자 또는 재산 문제. 아니면 둘 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진우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민석 씨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진우가 평소에 두고 다니던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골프채, 비싼 시계, 자주 읽던 책들. 수연 씨, 침실도 확인해 보세요. 민석 씨의 말에 따라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양복, 캐주얼 옷, 속옷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다른 방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서재에 있던 진우의 중요한 서류들도 없어졌고 욕실에 있던 그의 세면용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건 며칠에 걸쳐서 준비한 겁니다. 민석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우가 저를 버릴 계획을 미리 세워뒀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실행에 옮긴 걸까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은행 통장 확인해 보시죠. 민석 씨의 말에 저는 서둘러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 계좌에 있던 800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출금 시간을 보니 오늘 오후 5시였습니다. 저를 버리기 전에 돈부터 빼간 거네요. 저는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는 15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진우가 가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컴퓨터도 확인해 보시죠. 민석 씨가 서재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진우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더군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수연이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났고 다음 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메일 받는 사람은 장미경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장미경이 누구죠? 저는 민석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더 찾아보죠.
민석 씨가 다른 이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미경이라는 여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진우 회사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이자 진우의 새로운 여자였습니다. 이런, 진짜 바람을 피웠네요. 민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연 씨,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네.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률적인 것들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가족법 전문이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정말요? 네. 내일 아침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진우는 건축과 학생이었고 저는 국문가였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죠. 졸업 후 진우는 작은 건설업체에 취직했고 저는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2, 3년 사귄 후에 결혼했고 처음 10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진우도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늘 말했고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마도 진우가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린 15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진우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자기 회사 일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가 저를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지게 했습니다. 돈 관리도 모두 자기가 하겠다면서 저에게서 통장을 가져갔고요. 그때는 남편이 저를 아끼고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 씨, 변호사와 약속 잡았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대요. 고마워요, 민석 씨.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괜찮아요. 이런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도와야죠. 변호사 이현주 씨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수연 씨 상황을 민석 씨한테 들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현주 씨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 수집부터 해야 해요.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 불륜 증거, 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를 유기한 증거들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특히 재산 분할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현주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분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진우가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아서. 그럼 회사 재정 상태부터 파악해야겠네요. 민석 씨, 혹시 회계사 아는 분 있나요? 네, 있어요. 제 친구인데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민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렇게 해서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계사 정태호 씨가 합류하면서 진우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 회사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태호 씨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연 매출이 300억 정도 되고 순이익도 50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늘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강남에 빌딩 2채, 지방에 토지 여러 필지. 진우가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재산 은닉이에요. 아내에게는 가난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을 숨기는 거죠. 현주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제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내 재산 조사하고 있다며? 당연하죠. 이혼하자고 하셨으니까 재산 분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나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회사도 비투성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진우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저도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회사 매출 규모 다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알았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할 거예요. 수연아, 우리 좋게 끝내자. 괜한 소송 벌이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요? 저를 주유소에 버리고 가신 분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고. 화가 나서요? 30년 아내를 비 오는 밤에 버리고 가는 게 화가 나서라고요? 저는 더 이상 진우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에게 당당하게 말대꾸를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아들 재산 뜯어먹으려고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며? 어머니, 이혼은 진우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30년 먹여 살려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재산 분할이 뭐야? 먹여 살려준다고요? 저도 진우 사업 도왔는데요. 에이, 무슨 도움을 줬다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렸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25년 동안 진우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 진우가 바람 피운 건 아시나요? 뭐, 무슨 소리야? 장미경이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조금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참고 넘어가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수연아, 이혼하면 너도 힘들어져. 나이도 이제 50 넘었는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이고, 이 고집쟁이야. 어쨌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 알겠지?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 가족들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하지만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택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긴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민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 씨, 지금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데 이상해요.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0분 후 민석 씨가 도착했을 때는 그 남자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수연 씨, 이제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면서 진우 씨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민석 씨가 집 주변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돈이 많이 걸린 일이니까 상대방도 필사적일 거예요. 정말로 민석 씨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현주 씨가 긴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 씨, 큰일 났어요. 진우 씨가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태호 씨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큰 돈이 해외 계좌로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받을 재산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법원에 자산 동결 신청을 해야 해요. 현주 씨가 서둘러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임시로 진우 회사의 자산 이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만나자. 진우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진우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장미경은 그냥 사업상 만난 사람이고 너를 버린 것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그럼 제 옷가지를 미리 다 빼간 것도 순간적으로 한 건가요? 저는 진우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 앞에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아, 문 좀 열어줘. 진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진우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 씨, 진우가 집 앞에 와서 난리예요. 지금 갈게요. 문 절대 열지 마세요. 민석 씨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여전히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그만하시고 가세요. 민석 씨가 나타나자 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야, 너 뭐야? 내 집에 왜 나타나는 거야? 여기는 수연 씨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떠나셨잖아요. 내가 언제 떠났다고? 잠깐 나간 건데. 잠깐 나간 게 40일 넘게 안 들어오는 건가요? 민석 씨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무튼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갈 거야. 진우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박진우 씨, 지금 불법 침입 시도입니다. 그만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웃기지 마. 내 집인데 무슨 불법 침입이야? 법적으로는 이미 별거 상태고 수연 씨가 거부하는데 강제로 들어오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민석 씨가 휴대폰을 꺼내자 진우가 그제야 포기했습니다. 수연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혼해봐야 너만 손해야. 진우는 마지막으로 협박하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민석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요.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진우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 씨의 말대로 진우는 계속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진우의 형 박진호까지 나서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형님이야. 네, 형님.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 재산 뜯어먹으려고? 형님, 이혼은 진우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부부 싸움이 어디 하루 이틀이야. 조금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30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애인 여자가 너무 고집이 세. 그냥 돌아와서 사과하면 되잖아. 저한테 사과하라고요? 그럼 뭐야, 남편한테 사과받으려고? 웃기지 마. 진우의 형도 진우와 똑같았습니다.
형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 안 했다고? 남편 재산 조사하고 변호사 고용한 게 잘못 아니야? 그건 제 권리예요. 권리? 그딴 권리가 어디 있어? 여자가 분수를 모르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쪽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가 화를 내며 전화했습니다. 수연 씨, 진우 씨 변호사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주장이요? 수연 씨가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남편 사업에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제가 얼마나 진우 사업을 도왔는데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수연 씨가 회사 일을 도운 증거들 말이에요. 저는 예전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이메일 기록이나 계약서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고객들과 연락하고 계약서도 검토했어요.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태호 씨도 진우 회사에 숨겨진 자산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이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더 있어요. 또 있다고요? 네. 제주도의 펜션, 강원도의 별장, 총 8곳 정도 더 나왔어요. 진우가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걸 다 사뒀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상당히 했더라고요. 숨겨진 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진우가 저에게는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혼자서는 그런 사치를 부렸다니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 회사 지분 등을 합치면 대략 1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50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부자였다니요. 네. 그럼 수연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75억 정도가 될 거예요. 7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큰 돈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도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현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가보겠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 씨,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수연 씨를 찾고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저는 급하게 간단한 짐을 챙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민석 씨 차에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수연 씨 소송 때문에 진우 씨 회사 재정이 공개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문제요? 회사가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몇몇 불법적인 계약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진우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연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민석 씨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경호업체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민석 씨,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저는 현주 씨와 계속 연락하며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 씨, 진우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합의요? 네. 원래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주겠다고 하네요. 3분의 1이면 얼마 정도죠? 대략 25억 정도요. 25억도 큰 돈이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끝까지 가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현주 씨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직접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수연이 있다며? 나와서 얘기하자. 진우가 사무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석 씨가 나가서 대응했습니다. 박진우 씨, 여기는 사설경호업체 사무실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아내와 얘기하겠다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해? 수연 씨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야, 수연아,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우가 계속 소리쳤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불러봐.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불법 침입과 업무 방해입니다. 민석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진우가 그제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진우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수연 씨, 이렇게 계속 피해 있을 수는 없어요. 민석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겠어요. 현주 씨가 법원에 진우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임시로 진우가 저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다른 방법을 써왔습니다. 진우의 동생 박진석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진석아? 네. 형수님, 형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요? 네.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형수님께 사과하고 싶어 해요. 진석이는 늘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아, 내 형이 정말 반성한다면 소송을 방해하지 말고 정당하게 재산 분할에 응하라고 해. 하지만 형수님, 형도 회사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다고? 숨겨놓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 진석이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아, 내 형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알아? 싸우신 건 알지만 주유소에 버리고 갔어. 비 오는 밤에. 네, 그런 일이? 진석이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어.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형 편을 들 필요 없어. 진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태호 씨가 진우 회사 조사를 계속하면서 더 큰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 씨, 진우 씨 회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일단 탈세 규모가 엄청나요. 12년 넘게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 같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조사하겠네요? 이미 내부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건설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요? 안전 기준을 무시한다든지 불법 하청을 준다든지 자세한 건 더 조사해 봐야 하지만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진우의 입장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진우를 마주보는 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우 씨, 왜 아내를 주유소에 유기했습니까? 김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이었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니 미리 계획된 것 같습니다. 아내 옷가지를 미리 빼놓고 돈도 미리 인출했더군요. 그건 진우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미경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와 수연이와 정리할 때가 됐다는 이메일을 주고받나요? 현주 씨가 증거를 제시하자 진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내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이셨더군요. 그건 회사 운영을 위한 개인 명의로 된 제주도 펜션이 회사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진우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회계사가 처리한 거라. 회계사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자는 박진우 씨 아닙니까? 판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심리에서 진우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상황이 좋아요. 판사님이 진우 씨 말을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진우가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 씨가 제 옆에 서면서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접근 금지 명령 받으셨잖아요. 아, 몇 마디만 하게 해줘. 안 됩니다. 가세요. 수연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진우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심리가 더 있었고 매번 진우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진우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8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진우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발견된 거였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이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했더라고요. 태호 씨가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1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50억 원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것도 숨기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산이 2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진우가 숨긴 재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연 씨, 이제 거의 끝났어요.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쪽에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어요. 이번엔 얼마래요? 전체 재산의 반을 주겠대요. 약 100억 정도. 드디어 정당한 몫을 인정하는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탈세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그건 못하겠어요.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죠.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을 반반씩 나누되 피고의 불법 행위와 원고에 대한 유기 행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로 분할한다. 저는 120억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탈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진행될 것이며 원고에 대한 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김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현주 씨가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수연 씨, 정말 잘 싸우셨어요. 현주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민석 씨도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수연 씨,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이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민석 씨. 태호 씨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수연 씨, 앞으로 재산 관리 잘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모든 게 끝나고 나니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주유소에서 절망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뭐해요?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네, 정말 바보였죠.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못해요. 이미 끝났어요. 수연아, 진우 씨, 이제 각자 살아가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너무 큰 집에 혼자 살기 뭐해서 좀 더 작고 아늑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리 배우기, 여행 다니기, 책 쓰기. 현주 씨가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기운이 없으셨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잘 견뎌내셨잖아요. 민석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수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정말 자유로워요. 그럼 다행이네요. 민석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민석 씨가 그날 밤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후로도 저희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진우는 결국 탈세로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회사도 어려워져서 결국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장미 경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됐네요. 손님들이 사장님 정말 밝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주유소에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오늘도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정말 잘 싸웠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비 오는 그날 밤 주유소에서 시작된 제 진짜 인생이 말입니다. 어제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간 자리였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수연아, 너 완전히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는데? 뭔가 자신감이 넘쳐.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친구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진우 눈치를 보느라 항상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우는 어떻게 됐어? 친구 중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이혼했어. 그리고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 뭐? 감옥에? 탈세로 실형받았거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 몰랐을 텐데 진우가 감옥에 있다니 더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위자료는 많이 받았지? 응, 120억 정도. 헉,
진우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다 숨기고 있었거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카페 운영도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자주 오시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잘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가야, 그런 남편은 차버리는 게 맞아.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사장님은 용기가 있어서 좋아요. 우리 때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평생 참고 살았거든요. 할머니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요즘은 민석 씨와도 자주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수연 씨, 카페 장사는 어때요? 좋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새로운 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민석 씨가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민석 씨는 카페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업을 해봤다고 하더군요. 가끔 카페에 손님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손님들이 사장님 남자친구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아직 새로운 연애를 생각할 준비는 안 됐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민석 씨와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준 것도 고맙고 지금도 계속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요. 어제는 현주 씨가 카페에 왔습니다. 수연 씨, 정말 잘하고 있네요. 현주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연 씨가 용기를 낸 거죠. 현주 씨는 제가 쓰려는 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줬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까요? 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한테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출판사 아는 곳 있으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책 쓰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주유소에서 시작된 새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날 밤 민석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현주 씨나 태호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아직도 진우에게 속아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밤 주유소에 버려진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던 셈이죠. 요즘은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진우와 함께 살 때는 진우가 싫어해서 해외여행도 거의 못 갔는데 지금은 혼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달에는 유럽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혼자 가는 게 외로울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작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고, 로마에서는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혼자 여행하는 다른 중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여행 시작했어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진우와 함께 갔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카페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자주 와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요즘은 카페에서 작은 문화 행사도 열고 있어요.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영화 감상회 같은 거요. 특히 중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쓰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 정도 썼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현주 씨가 조언해준 대로 솔직하게 제 경험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 수월하더라고요. 독자들이 수연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원할 거예요. 너무 문학적으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현주 씨 말대로 하니까 글이 잘 써지더군요. 책에는 진우와의 결혼 생활부터 이혼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인생까지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떻게 진우의 조작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히 썼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굳이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니까요. 다만 진석이가 가끔 안부를 물어오긴 합니다. 형수님,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형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진석이는 아직도 형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저는 더 이상 진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제 앞날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최근에는 카페 사업을 확장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거나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민석 씨도 사업 확장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연 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기존 카페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나서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석 씨의 조언은 항상 현실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민석 씨를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진우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민석 씨는 진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통제하려 하지도 않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만 할 뿐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긴 해요. 한번 크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요. 수연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주 씨가 조언해 줬습니다. 민석 씨는 좋은 사람 같지만 급할 것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좋은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죠. 저는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고요. 만약 민석 씨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밤 주유소에 버려졌던 그 여자가 지금은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책을 쓰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있다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절망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 진우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행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의 절망이 지금의 희망으로 바뀐 거죠.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으니까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제 이야기가 이제는 이렇게 끝납니다. 55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 그날 밤 주유소에서 시작된 제 진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들의 파도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녀들의 파도 같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